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직한. 아내 한진자와 중학교 3학년인 딸 진아와 3명이서 살고 있는 42살 회사원이다. 딸아이는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는 혈연관계는 없다. 하지만 딸아이가 5살 때 재혼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보통 부녀관계와 다를 게 없었다. 그런데 요즘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럼 없이 굴던 딸아이가 갑자기 서먹거리는 느낌이다. 처음엔 사춘기라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모른 척 넘어가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실은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1년 전부터 일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아내가 돌변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고 집안일도 육아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왔다. 아내가 소홀해지자 딸아이는 의기소침해 보였고 나는 열심히 딸아이를 챙겼다. 회사 일은 물론 집안일이며 딸아이 학교 행사까지 모두 내가 혼자서 부담했다. 분투하는 나에게 딸아이는 항상 아빠 고마워 라고 말했다. 딸아이의 그 한마디로 피로도 날리고 매일 새롭게 힘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딸아이가 나를 피하고 있었고 이 문제는 아내와 대화가 필요했다. 사춘기 여중생을 내가 혼자 케어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내가 딸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길 바랬다. 그런 바람을 아내에게 얘기하자 나 일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다. 술 모임을 줄이고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내가 다시 부탁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딸아이에게 아무 관심도 애정도 보이지 않는 아내한테 화가 난 나는 당신 진아한테 왜 그렇게 무관심해?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서 당신 사람이 변했어 라고 큰 소리를 냈다. 그러자 아내는 나 일하느라 바빠 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딸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는데 아내가 딸아이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다면 역시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진 않았고 한숨만 나왔다. 말다툼이 있은 후 아내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딸아이는 입시가 가까워오면서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고 학원에서 돌아오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딸아이와 대화가 줄어들수록 나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깊어졌고 나날이 힘이 빠졌다. 그래도 어쨌든 수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딸아이를 잘 돌봐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밤늦게 공부하는 딸아이를 위해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공부하다 깜빡 앉아서 졸고 있는 딸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준 적도 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것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딸아이를 응원했다. 그런 내 마음을 딸아이가 몰라줄지라도 나의 자기만족에 그칠지라도 딸아이를 응원하고 싶었다. 그런 나의 마음이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 날이 찾아왔다. 고입 합격자 발표 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딸아이가 무사히 명문고에 합격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다. 딸아이는 웃으면서 아빠 왜 울고 그래 라고 했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는 것도 너무 오래간만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합격자 발표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어젯밤 술을 마시고 새벽이 돼서야 들어왔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있었다.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아직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혼하게 되면 딸아이는 분명히 아내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5살 때부터 가족이었는데 그런 딸아이를 하루아침에 잃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혼은 하고 싶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게 현실이었다.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중학교 졸업식 전날 양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나 내일 여행 가 1박 하고 올게 라는 믿기 힘든 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내일 진아 졸업식인 거 몰라? 그런 날에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자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이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 라고 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말할 힘도 없었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딸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됐어, 아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 라고 했고 아내는 역시 엄마 이해하는 건 우리 딸밖에 없어. 이쁜 것. 하며 웃었다.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계속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여행 문제는 그쯤에서 끝냈다. 다음날 졸업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아내는 졸업식 잘 다녀와 라고 하더니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갔다. 그 모습을 보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준비를 마저 했다. 그러자 딸아이가 나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라면서 제법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얘기냐고 묻자 딸아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숨겨놓았던 일을 털어놓았다. 딸아이가 하려고 한 얘기는 아내의 불륜에 관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우연히 아내와 어떤 남자가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키스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딸아이는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은 후 아내를 추궁했는데 아빠가 이거 알게 되면 학원도 못 다니고 고등학교도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협박.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나한테 죄책감을 느껴왔다고 했다. 그동안 딸아이가 나를 피해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란 걸 알았고 혼자서 숱하게 마음고생을 해왔을 걸 생각하니 아내에 대해 분노가 들끓었다. 딸아이는 만약에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나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지난 몇 달간 느껴왔던 딸아이와의 거리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감동을 느꼈다. 내가 그래 진아는 아빠랑 살자. 아빠랑 엄마랑 정말 이혼해도 괜찮아? 라고 묻자 딸아이는 이혼했으면 좋겠어.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더는 못 참겠어. 라고 했다.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주저없이 이혼을 결심.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다. 졸업식 직전에 딸아이와의 답답했던 문제를 해결해서였는지 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제일 큰 소리로 울고 말았다. 울음보가 터진 나를 보면서 딸아이는 완전 울보네 라면서 웃었다. 졸업식을 무사히 마친 후 나는 부모님과 처갓집에 전화를 걸었다. 딸아이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하던 중에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면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아내는 삭제하라고 협박했지만 알았다고 둘러댄 후 훗날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몰라서 보관해뒀다고 했다. 나는 그 사진을 증거로 삼아 변호사에게 제공한 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를 나, 딸아이, 양가 부모님 5명이서 맞이했다. 아내도 무언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멀뚱멀뚱하게 서 있었다. 이제야 오는군.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던진 후 딸아이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아내는 이건 라고 하면서 딸아이를 노려봤다. 그때 장인이 너 남편 자식 배신하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 라고 고함을 쳤고 옆에 있던 장모는 나한테 미안하다며 통곡했다. 아내는 빼박 증거 앞에서 변명도 못하고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럼 양육비는 당신이 주는 거 맞지? 라고 했다. 그러자 딸아이가 엄마 같은 사람이랑 누가 같이 산다고 했는데?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라고 했고 아내는 말 같은 소리를 해.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네가 왜 저 사람이랑 살아? 라고 소리치면서 급 당황했다. 내가 진아는 내가 키울 거야 라고 하자 양육비 못 받으면 나도 이혼 못해 라고 어깃장을 놨고 이대로는 결판이 안 날 것 같아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보기로 했다. 장인 장모가 아내를 연행하다시피 해서 친정으로 데리고 갔고 자연스럽게 나와 딸아이 2명이서 살게 됐다. 그 후 변호사를 통한 결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 이혼이 성립됐다. 모든 게 딸아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혼 후 전처는 친정에서 절연당하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불륜남한테 갔다. 나한테 굳이 자기가 곧 불륜남하고 재혼할 거라는 근황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전처는 결혼 사기 피해를 입었고 독신 때부터 알뜰살뜰 모아왔던 저금을 그 남자가 다 가지고 날랐다고 한다.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린 전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가 도산했다. 실직자가 돼서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혼하고 1년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처를 발견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지 뼈에 가죽만 남아서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대. 나도 딸아이도 전처에게는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척 얼른 지나쳤다. 아내가 나간 후 나와 딸아이는 예전처럼 사이좋은 부녀 사이로 돌아왔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명문고에 입학한 딸아이는 공부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지만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앞으로도 좋은 아빠로서 딸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